193페이지 30번 들어간다고 했죠. 자, 30번 문제가 이제 한번 어렵게 한번 뜬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가격을 합치는 게 아니라 양을 합칩니다. 우리가 가격이 P는 100-4QD라고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걸 이제 편법으로 좀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다 2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요거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P 이꼬르 100은 그대로 남기십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 답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제 보시냐면 QD가 개별 수요라고 봐봐요. 그러면 이 QD가 QM 전체 시장이 되거든요. 시장 수요. 그렇다면 이제 사라는 자체는 2 곱하기 2QD가 되니까 이 QD가 자체가 QM이니까 2QM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얘와 얘를 같게 하려면 2로 나눠버리면 같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2배가 늘어난다, 2배로 된다 그러면은 Q 앞에 있는 4를 2로 나누시면 돼요. 2배로. 그러면 2QM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P는 100-2QM, 정답이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그냥 풀어버리세요. 그게 요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신다면은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자, 180페이지로 가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181페이지의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제가 그 정체 파트에서 같이 묶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기출은. 그래서 그냥 갈게요. 우리 7번 문제도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그냥 181페이지. 저거는 풀려다가 많은 건데 또 기출에 대해서 정체 파트 했다가 또 오게 되면 또 누락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81페이지 나와 있는 그 균형에 대해서 함수 관계가 자, 7번을 보시면은 자, 일단은 균형은 이래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균형에 대해서 이제 우리 먼저 푸실 만한 문제는 189페이지를 가시면 우리가 22번 문제입니다. 자, 균형이라는 자체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 되거든요.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박스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 건 80을 찾아내십니다. 80일 때 가격이 6만 원이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찾는 문제인데 일단은 아까 우리가 181페이지로 오시면 균형이라는 자체는 나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균형도 한번 구해서 이 문제의 취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가격과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에서 우리가 가격과 양이 있으면 자, 여기서 가격을 이제 구해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일단 이거는 여러분 요령은 가격을 구하지 않더라도 균형가를 구하지 않더라도 그냥 대입시키면 초과 수요가 나오면 정답이에요. 초과금은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가격을 높게 잡았을 때는 자, 최고가격제라고 한다면 이 이상은 올리지도 않고요. 다시 균형으로 오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럼 초과 공급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럼 규제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낮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150으로 규제했다 그러면 그걸 그냥 대입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균형이라는 걸 한번 구해 볼게요. 수요함수는 QD라고 적어 놓으시죠. 디맨드입니다. 수요량이죠. 자, 1400-2P예요. 그 다음에 이제 QS 공급입니다. 자, QS는 200 플러스 4P가 되거든요. 그래서 P는 모으고 숫자는 빼요. 그럼 P는 6P가 되죠. 1400에서 1200이 됩니다. P는 200이 되기 때문에 균형은 200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굳이 구할 필요는 없죠. 근데 자, 가격을 떨어뜨렸으니까 당연히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되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푸냐면 이 자체를 그냥 150을 대입시키면 돼요. 그럼 대입시키면 여기다 150 대입시키면 300이니까 1400에서 300을 빼면 1100이 되거든요. 1100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150 대입시키면은 600이 되니까 여기가 800이 됩니다. 그럼 초과 수요가 300이 정답이 되겠죠.
초과음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정책 파트니까 우리가 2번이 정답이고 나중에 정책과 물려서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이 하락을 하는 요인은 자, 일단 봅니다. 대체주택 수요가 감소합니다. 자, 수요가 감소하면 사는 사람들이 적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균형이라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이제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동이 진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제 제가 요약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자, 균형 이동이라는 자체가 한쪽만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자, 공급이 불변입니다. 자,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럼 가격과 양을 본다면 자, 일단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늘어납니다. 얘가 감소하면 가격도 하락하고 양도 감소를 해요. 그래프 우리가 다 그렸죠. 그 다음에 수요가 불변입니다. 그러면서 공급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고 공급이 갑자기 감소할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양은 무조건 따라가요. 우측이니까 양은 늘어나고 양은 줄어듭니다. 그럼 공급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자,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봐서 공급과 수요가 된다면 가격과 양을 봤을 때 균형을 이룹니다. 자, 이거는 이제 초과공급이에요. 초과공급.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흔들면 초과공급이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됐고 밑에 흔들면 초과수요가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공중에 떠 있죠. 공급, 물숫자니까 내려갔다. 그러면 공급이 많다는 건 초과공급이 됐거든요. 그러면 가격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고요. 하락하고 물량이 적다는 것은 오히려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가격 상승하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얘네들은 똑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화살표대로. 근데 얘는 공급만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걸 이제 요령인데요. 조금 야매도 업그레이드 돼요. 자,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같이 움직여요. 가격 상승, 양 증가. 수요 감소하면 같이 가격 하락, 양 감소. 그럼 얘네들은 양은 따라 움직입니다. 양은 따라 움직여요. 가격은 반대입니다. 양부터 찍으세요. 이게 양이라면 공급 증가는 양은 증가하고 가격 하락하죠.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잡으시면 좀 수월하실 거예요. 그럼 6번 같은 경우는 균형 가격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 자, 가격을 하락시킨다는 건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답만 본다면 3번. 건설 기술의 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하락하겠죠.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니까 다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나와 있는 문제가 넘겨보시면은 교재 아까 22번을 풀었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문제가 합니다. 그 균형에 대해서 어때요? 일단은 지문부터 풀고 계산 문제로 가게 되면 지문에 대한 문제는 201페이지입니다. 가시면 43번에 아파트 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에 대해서 틀린 것을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합니다. 일단 1번을 보시면은 자, 수요가 감소했어요. 그럼 수요 감소하면 같이 움직이죠. 가격 하락, 양도 감소니까 가격 하락으로 가셔야죠. 1번이 틀렸죠. 1번이 틀렸고 자, 우리가 201페이지에 43번은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이 증가했어요. 증가했죠. 양부터 찍으세요. 양은 증가, 가격 하락. 이렇게 되죠. 그 다음 3, 4, 5번을 묶으시면 자, 3, 4, 5번을 묶으시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뭐가 뭐보다 크면은 큰 쪽으로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쪽이 아니라 큰 쪽이 기어버리거든요. 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건 이문과정이나 다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잡으시기 바랍니다. 수요가 증가가 어떻게 돼요? 공급 증가보다 크다.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큰 쪽이 이기거든요. 그죠? 그럼 가격과 양을 봤을 때 손 올립니다. 둘 다 올라가죠. 가격 상승, 양도 증가. 그래서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답니다.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다. 그럼 큰 쪽을 자르죠. 그럼 작은 걸 무시해버려요. 공급이 감소했죠. 양부터 찍습니다.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하죠. 그래서 가격 상승, 양 감소.
그 다음에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크대요. 그럼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큰 걸 따르겠죠.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가격 하락, 양도 감소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균형에 대해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그걸 가기 전에 자, 여기 볼게요. 우리가 요와 유사했던 문제를 가지게 되면 좀 어렵게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균형에 대해서 좀 어렵게 나왔던 문제가 자, 우리가 가진다면은 둘 다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큰 쪽을 따른다는 건 큰 쪽만 가지면 되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풉니다. 근데 크기가 없을 수 있어요. 자, 그 문제가 몇 번 문제냐면 자, 여러분들이 그 191페이지 26번입니다. 자, 26번을 가지게 되면 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선은 우상향한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대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다. 그럼 누가 크다 작다라고 한다면 같은 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같은 건 제가 몰랐던 게 불변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가격과 양을 본다면요. 자, 그럼 큰 쪽이 있으면 큰 쪽을 따르는데 자, 수요 증가를 올려보세요.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늘어나거든요. 자, 공급의 감소는 양부터 찍으세요. 양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합니다. 가격은 무조건 상승해요. 양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이게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제 그 요약 강의 꼭 연습을 좀 해두시면 되고요. 27번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함수관계는 함수관계를 세팅해서 공급 수요를 놓고 그걸 넣어서 그 자체가 수요량이 더 많은 초과 수요가 얼마가 더 많냐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오늘 좀 맡기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균형점에 대해서 탄력성에 대해서 이제 배운 다음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탄력성 이제 179페이지 가면서 천천히 가보도록 하죠. 179입니다. 이제 문제를 탄력성만 나오고 균형만 나왔기 때문에 왔다 갔다 안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힘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179페이지 천천히 탄력성에 대해서 문제를 보도록 하죠. 3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게 가격이 15%가 인상이 됐어요. 15% 인상. 그럼 양이 감소합니다. 그죠?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양이 30% 감소했대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반대로 원래 마이너스인데. 그럼 우리가 2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2가 2.0이 된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는 거. 요걸 그냥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4번에 2가 이제 정답인데. 자,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시험 문제가 넘겨보시면은, 요거는 조금만 죄송한데, 이거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201페이지로 가시면, 201페이지 맞네요. 자, 44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요 탄력성을 구하랬던 문제였고요. 자, 요 문제는 자, 어떤 거냐면 자,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가 인상했습니다. 인상했고 그 상태에서 탄력성을 주어줬어요. 여길 주어줬죠.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곱하면 되거든요. 248. 8%가 수요는 가격 상승하면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양이 감소한다는 게 맞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런 틀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뭐 밑에를 구하라고 할 수 있지만 밑에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건 이제 소수 탄력성이나 교차 탄력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그건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자, 우리가 181페이지 가시면은 8번 문제만 풀면 되잖아요. 천천히 갈게요. 안 풀었던 거 위주로. 181페이지 8번 이제 문제 풀린다면 자, 8번에서 여러분한테 요구한 건 뭐냐면 자, 일단은 2번은 아직 안 배웠지만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그죠? 안 나갔지만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자, 1번하고 3번을 묶어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노린 게 뭐냐면 상대편이 만약에 가격이 있고 양이 있다. 그래서 공급이 있다면 공급이 완전 비틀어적으면 공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완전 비탈화 쪽은 밑을 찍기 때문에 양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가격 변화는 크다는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비탈화 쪽이에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죠. 근데 가격이 비탈화 쪽일수록 가격은 더 상승합니다. 더 상승. 더 크게라고도 나왔었거든요. 크게. 공급이 안 돼서 그렇죠. 근데 공급이 이제 되면서 수급 조절이 돼요. 수급 조절이 되면서 탄력 쪽으로 이제 바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때요? 가격 상승을 좀 억제하죠. 그래서 탄력적으로 갈수록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덜 상승이 맞습니다. 덜 상승. 그래서 우리가 요게 나왔었어요. 그죠? 우리가 이 탄력성에 대한 거는 양의 변화인데 어때요? 지금 나와 있는 양이 아니라 가격에 대한 걸 폭을 얘기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기울기를 얘기하거든요. 기울기가 비탈화 쪽 가파를수록 더 폭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탈화 쪽일수록 더, 탄력일수록 덜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걸 바꿨거든요. 그죠? 더 크게라고도 나왔고, 그걸 이제 비탈화 쪽 더 크게를 탄력 쪽으로 또 바꿔놨어요. 그걸 보여드릴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어차피 이 기울기다 보니까 가파르다, 완만하다. 완전히 평지는 공급하기가 쉽고 완전히 서 있으면 공급이 어렵잖아요. 등산하시게 되면 자 우리가 평지는 완전히 등산이 쉬운데 가파를수록 등산이 어렵습니다. 비탈적일수록 더 힘들죠. 그럼 비탈길일수록 더 힘들고 탄력적일수록 덜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할게. 양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아까 이걸 찍으라 그랬죠. 양은 증가하는데 가격은 하락해요. 내려요. 내리는데 비탈화 쪽에서 더 내리겠죠. 수요가 증가합니다. 한 놈이 변할 때 한 놈이 탄력적 비탈화 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둘 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가격을 물어봤으니 가격은 상승하는데 비탈화 쪽일수록 더 오르죠. 이걸 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있고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을 묶으시면 어떤 테마 강의를 해드리냐면 자 4번하고 5번을 본다면 자 우리 4번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편이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탈화 쪽이에요.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탈화 쪽이라는 것은 완전히 서 있거든요. 그러면 양의 변화가 없죠. 가격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그걸 냈어요. 그러면 가격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양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걸 노린 거죠. 근데 5번 문제는 가격과 양을 봤을 때 상대편이 완전 탄력적이에요. 누워 있어요. 그럼 이거는 가격을 찍기 때문에 가격 변하지 않고 양을 변한다고 하셔야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겨보면 이 탄력성이라는 자체가 이제 185페이지에 15번을 이제 가기 전에 지금 관련된 문제를 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련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자 어때요? 그 교재 어디가 딱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게 좋냐면 넘겨보시면은 그 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198페이지. 자 198페이지 가시면은 자 이 완전에 대해서만 문제가 쫙 나와있죠. 그래서 40번인데 자 이거 이제 덜이라는 자체를 바꿔낸 게 자, 우리가 20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05페이지. 자, 205페이지 가시면은 작년에 5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부동산 공급 및 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죠? 근데 비탄력적일수록 더 크게 상승하잖아요. 근데 그 B를 빠진 거죠. 탄력적이 아니라 B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B를 뺐다는 자체는 확 바꿔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풀었고요. 나중에 이제 안 풀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시면 아까 문제 제가 그 완전에 대해서 있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게 어떻겠습니까? 198페이지 40번 문제입니다. 40번 문제는 자 완전히 서 있으면 밑을 찍으니까 양의 변화가 없고 완전 탈락점 옆을 찍으니까 가격 변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40번에 보시면은 자 일단은 지금 쭉 다 완탈에서부터 두 가지가 완탈이잖아. 1번과 2번. 1번과 2번이 완탈이에요.
완탈은 완전 탄력적은 어딜 찍어? 옆을 찍죠. 공급이 옆을 찍으니까 가격 변화가 없겠죠. 그 다음에 3, 4, 5번은 자 완비입니다. 완비. 자 완비는 밑을 찍죠. 가격과 양. 완비는 그 밑을 찍어버리니까 양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3, 4, 5번을 묶어보시면 4번과 5번은 무조건 날리셔야죠.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3번을 보시면 수요가 증가한대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요가 증가한 것만큼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 하락하는 게 아니라 가격 상승이거든. 수요 증가는 같이 움직이잖아.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만 맞겠죠. 왜? 1, 2번을 봤을 때 완탈은 어떻습니까? 가격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1번은 가격이 하락했다니까 틀린 거지. 상승했다니까. 그럼 2번밖에 없지. 그럼 가격 변화가 없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양만 늘어나는 거죠. 양만 증가한다. 2번이 정확하게 맞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렵게 나왔던 탄력성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 이제 185페이지 15번인데 자 15번 있습니다. 185페이지 15번에 이제 거의 우리가 기초 최초값이 나오거든요. 균형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탄력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185페이지 15번을 이제 풀어드리면 자 원래 이제 이렇게 갑니다. 중간점이에요. 가격과 양.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죠. 그럼 개초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원래는 이제 9만 원에서 가격이 11만 원으로 상승한다면 9만 원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원래는 탄력성이. 근데 이 중간점이라는 자체는 9와 11을 더하게 되면 20이 되거든요. 나누면 10이 됩니다. 10. 그래서 그거서부터 이제 시작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은 108에서 우리가 얼마예요? 108에서 90이니까 108과 91을 더하면 200이 돼요. 그러면 딱 중간이 100이 되거든요. 100. 그럼 원래는 최초값으로 간다 그러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원래는 자 우리가 최초값이 가격이 9고 거기에 대한 9하고 11의 차이점은 2니까 변동분이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양은 원래 108이니까 자, 그 92와 108만큼 움직인 게 16이잖아.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최초값이에요. 근데 중간값이 나왔기 때문에 중간값에 대해서 9가 아니라 10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108, 90, 108이 아니라 100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위에가 16%고 밑에가 20%잖아. 그럼 16%가 되고 20%가 되니까 우리가 0.8이니까 1보다 작으니까 비타라 쪽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앞만 몰라도 찍더라도 잘해야 되는데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 1보다 작으면 비타라 쪽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자 1번은 0.9가 비타라 쪽인데 탄력적이 됐으니까 우리가 날려셔야 되고, 1.0은 단위 탄력적 맞아. 0.8도 비탄력적 맞아. 근데 1.1은 탄력적이죠. 1보다 크니까.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도 좀 알고 우리가 찍더라도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지만은 뭐 16번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이 교차 탄력성이라는 자체가 최초값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재화니까 아파트에 대한 빌라인데 그러니까 처음이 1600에서 뭐 400 변동, 그 다음에 1200에서 x가 얼마만큼 한 건데 그걸 계산하면 x가 240이 나오니까 1440세 돼요. 근데 이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제가 넘어가고요. 자 17번은 자 소득이 증가하면 양을 늘리는 게 정상제입니다. 정상제라고 하셔야 되니까 1번이다. 나중에 교차 탄력성에 또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18번하고 19번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18, 19.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차피 이제 천천히 제가 들어간다고 약속드렸죠. 자, 19번 문제부터 갈게요. 19번은 자, 공급의 탄력성은 생산과 우리가 생산에 대해서 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공급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과 비탄력성을 봤을 때 가격이 있고 양이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는 가파르고요, 곡선이. 하나는 완만하다. 자,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자극은 같고 반응이 달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상태에서 요거는 비탄력적이 되고 요건 탄력적이 된다는 거죠.
그럼 탄력적인 게 더 좋거든요. 공급자 입장. 기분이 좋으면 탈, 기분이 나쁘면 비탈 쪽인데, 자, 단기는 항상 단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비탈 쪽이고 단비입니다. 가뭄에 단비가 내리죠. 장기는 탄력적이에요. 장탄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틀려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와 두 가지 재화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재화를 가지고 야, 너 이거 한 달에 만들어, 3년에 만들어. 3년이 편하죠. 근데 이건 틀립니다. 아파트는 생산에 소요되는 게 길어요. 옷은 짧죠. 그래서 길수록 오히려 비탈 쪽이고 짧을수록 탄력적이거든. 이것만 잡으시면 돼요. 기분이 좋으면 탈, 기분이 나쁘면 비탈. 그럼 용도가 전환이 용이한다면 기분이 좋으니까 탄력적이죠. 1번이 틀어버렸네요. 자, 2, 3번 묶어보세요. 단기는 단비죠. 단기는 장기에 비해서 비탄력, 단비.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더 비탈 쪽이 되고요. 건축 인허가 어려우면 공급하기가 어려워. 그럼 더 비탈 쪽이 되고,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 요소 가격이 생산비잖아요. 상승했을 때 공급이 또 비탈 쪽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8번의 교차 탄력성이 굉장히 우리 이 소득 탄력성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어렵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88페이지 가시면은 20번 문제는 쉬우니까, 자, 우리가 자극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이 퀀티티, 프라이스 퀀티티에서 퀄리티라는 얘기 들어오셨어요? 퀄리티는 어떤 성질을 얘기하는데 이건 퀀티티이기 때문에 자극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정성적이 아니라 정량적이다. 이렇게 이제 고치셔서 20번의 정답은 2번인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소득 탄력성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비슷한 게 또 떴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해서 이제 볼 텐데요. 자, 들어갑니다. 자, 지금 187페이지 그냥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을 같이 묶어봤어요. 근데 이거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19회 때, 18회 때 떴는데, 자, 지금 우리가 수요에 가격 탄력성이 있고요. 그럼 항상 가격에 대한 변화를, 자, 이렇게 할게요. 그냥 빨리빨리 우리가 계산 문제 맞추기 위해서. 위에는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은 두 가지가 있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정상재와 열등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에 대한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가 돼요. 그래서 자, 요거 이제 이론 강의로 소득이 높아지면 수요량이 늘어나는 게 정상적인 재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등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등반이었어요, 열등반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우등반이라고. 제가 확인을 못하니까 모르겠고. 그러니까 탄력성이 플러스가 되면 같은 방향이면 정상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열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17번 문제가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량이 증가되는 게 정상재가 맞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문제에서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자, 요거는 이제 제가 4강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강에서 이제 마무리 하죠. 그러면서 요거를 이제 미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면 194페이지에 33번과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187페이지에 나와 있는 18번서부터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그 아직 안 푼 게 192페이지 28번, 29번은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4강 때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계산 문제가 없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다음 시간에 해드릴 테니까 일단 이렇게 보세요. 지금 봤던 거는 탄력성에서 봤습니다. 탄력성. 그래서 탄력성이라는 것은 아까 계산 방식, 수요의 탄력성이 보고 수요에 대한 대체재에 대해서 아직은 안 배웠죠.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입니다. 근데 공급은 이 생산에 대한 기간과 이 기간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공급의 탄력성까지 받고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18번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가져서 자, 그 지역에 이제 만약에 아파트가 상승하면 그 지역의 수요가 줄어요. 근데 또 소득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수요량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 테니까 187페이지에 대해서 18번이 4강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4강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부분 수요 공급을 이제 4강 때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죠. 자, 좀 쉬었다가 4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